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주제입니다. 펀드 투자 그 본질. 첫 번째 시간으로 펀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드 투자 그 본질에 대해서는요, 3시간에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펀드 투자의 필요성, 오늘 보고요. 다음 시간에 펀드란 무엇인가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펀드 투자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는 경제를 바로 알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금융투자 상품 쪽을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펀드가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그 펀드를 투자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 펀드 투자 관리의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펀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 주제 발표했던 게 금리 조감도입니다. 즉 금리를 한 방에 알아보는 것 표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크게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로 나뉘었고요. 이 정책금리는 FF금리, 미 연준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기준금리가 발표되면은 은행의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행의 예금이율 이거를 수신이율이라 그랬고 대출이율은 여신금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신금리, 보험의 수신금리는 예금이율보다는 공시이율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표를 그때 이 주제 1을 가서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 정책금리는 은행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발표하는 게 정책금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예금이율과 대출이율, 공시이율과 대출이율,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이게 올라가면은 이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은 이 금리도 따라서 내려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디서? 시장이라는 게 어디죠?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 그 금융시장은 뭔가는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펀드 수익률이라 한다. 즉 그래서 펀드 수익률은 시장금리의 표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자, 그러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은 금융회사가 이 금융시장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건설시장 그러면 건설회사가 밀접히 관련돼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크게 나뉜다 그랬죠. 3대 금융회사라 그랬죠. 근데 이 은행을 뭐라 그런다고요? CB,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그래갖고 중장기의 그 자금을 관리한다. 중장기 ALM 해서 중장기 리스크다. 그랬고요. 증권은 뭐라 그랬죠? 요즘 이게 떠오른다 그랬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증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초당 거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VAR, Value at Risk,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 기법도 다르다 그랬죠.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은행은 예적금이고요. 보험은 보험 상품이고 증권은 투자 상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이 예적금, 은행의 고객은 저축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험의 고객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 투자 상품을 하는 고객들은 대박 또는 쪽박의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경계는 뭐라고요? 보험의 경계는 저축의 기능도 가져갈 수 있고 대박과 쪽박의 기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리스크 관리 중에서 적은 돈을 내고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박의 개념이 되는 거고, 쪽박은 뭐예요? 돈을 내는데 한 푼도 못 찾아가는 게 쪽박이죠. 근데 보장성이라는 보험을 들게 되면 한 푼도 못 받아갈 수도 있죠.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게 보험의 리스크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면은, 이러한 고객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금융상품을 갖고 이러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금융시장이요. 자, 금융시장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자, 여기서요. 금융상품의 공통이 펀드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갑시다. 그럼 금융시장은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보면 은행, 보험, 증권이 들어가는 자본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펀드나 파생상품이 들어가는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펀드나 파생상품이 들어가는 원자재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금융은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펀드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파생상품은 나중에 한번 추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시장은 채권, 주식, 선물, 외환시장 이렇게 나뉩니다. 자, 따라서 이 금융시장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결국 이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따라서 시장금리의 표상은 펀드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12번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2019년 경제 전망과 우리의 준비를 얘기하면서 2019년 경제 전망의 결론을 제가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한다. 유럽과 일본의 반응과 영향도 주시해서 봐야 된다. 뭐에 대한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어떤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양적 긴축으로 들어간 거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반응이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실물 경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장을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산 경제는 거품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본시장의 쏠림 현상도 많이 나타나요. 아까 자본시장이 채권, 주식, 선물, 외환시장이라 그랬죠. 이 쏠림도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또 중국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론은 뭐예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2019년은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근검 전략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와 리스크관리는 저축과 투자와 노후와 리스크와 생활비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웰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재정 설계 쪽으로 이제 나중에 별도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자산관리요. 이 자산관리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원본 설정액과 BM 수익률과 펀드 매니저, 이거 벤치마크 수익률이라 그러죠. 이 세 개가 키 팩터라 그랬어요. 그때요. 이 부분이요. 여기다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 쪽의 전반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갖기로 하는데 지금 자산관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자산관리는 이거 펀드요. 그래서 간접금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앞으로는 그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자. 이 펀드는 간접금융이죠. 자, 이거 제목이 틀렸네. 이거 나오다 보니 이렇습니다. 제목은 펀드 투자 필요성에 대한 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작업을 하다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네요. 자, 펀드 수익률은 시장금리의 표상이다. 자, 설명 충분히 드렸죠? 근데 이 투자금리의 표상은 이 금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관리 비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인데도 비법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은 펀드는 모든 금융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랬죠? 예. 펀드는 모든 시장은 뭐예요? 금융의 모든 시장, 모든 금융시장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실체를 인지하는 것은
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변동성이 크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간접금융 펀드를 잘 활용하자. 하지만 이거 리스크 관리 무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직접 금융의 리스크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금융회사가 바젤3나 뭐 솔본시 이런 걸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간접금융의 리스크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금융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것도 그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펀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였습니다.